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여전히 은행에 관련된 이슈 내용과 그리고 XRP에 따른 이슈, 채굴회사, 스테이블코인 이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따른 재무장관 논평 요약본을 보게 되면요. 실리콘밸리 붕괴에 대한 확실히 나는 우려 중이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시스템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수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 대부분 주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자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일단 나왔었죠. 그래서 대부분 뉴스에서도 추가적인 보도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13일 기준점으로 이제 재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6%가 예금 보호 한도 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예금 한도 초과 부분에 따른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스타터 실리콘뱅크에 따른 밀접한 관계와 줄 파산의 위험성이 있다. 공포감, 영국, 캐나다, 중국에 있는 법인도 있는데요. 여기 법인들은 다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대부분 영국이나 캐나다 지점 대비 대출 규모가 전년비 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빨리 방어를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도 상당히 영향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 성명을 내고 고객들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일단 밝히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별 25만 달러에서 넘어갔던 금액도 우리 보증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한때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자 실리콘밸리의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총 자산이 2천억 달러에서 총 부채가 1754억 달러인데 비보험 추산액이 1515억 달러입니다. 1위 한도 25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려의 확산이 좀 커질까봐 사전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승인인 곧바로 내주면서 좀 일단락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3월에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 시총 하루 만에 69조 원이나 날라갔고요. 2월에 실업률 추이도 노동 참여율 3년 만에 최고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느낀 점은 앨런 재무장관과 바이든과 연준의 생각 세 분에 있는 생각이 전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미국 대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앨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야 일단은 물가가 아직까지도 높으니까 이 물가 가속도를 더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찬스가 정말 절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뭐 저번에 위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형 은행들만 문제가 있지 대형은 움직일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그 타격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앨런 재무장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이든과 연준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은 그냥 중립적 관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은 이제 나는 일단 미국 대선 성공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이제 실업률도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증가를 해야 물가가 잡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서 막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끄집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매장을 당하겠죠. 네.
근데 사회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이 사회적인 규칙, 룰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사전에 내 직장을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억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도 내가 여기 게임 안에서 내가 짱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스템 룰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금방 만렙이 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점이 이제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예,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안 좋은 은행들이 이렇게 좀 추려놨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뭐 몇 군데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쪽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기 됐고요. 이자 마진 부실 추세, 증권 매매에 활용되는 총 자본 크기 대비 미실현 증권 손실이 노출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반등은 나왔고 그 반등에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았다라고 저는 크립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은행이 조금만 하면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큰 악재로 갈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은 나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또 몰라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보게 되면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누가 현물로 아주 그냥 긁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0.5% 금리 인상 쏙 사라지고 0.25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바뀌고 있고요.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거 눈치 못 챙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하나로만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 USDC는 아까 누군가 긁었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갔을 거고 충족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4억 780만 달러 규모가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자금은 어디에서 USDC 쪽에서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온 건지 이거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풍차 돌리기 혹시나 했을까봐 테더 부분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테더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신규 쪽으로 진짜 자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더블록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에 블러 마켓플레이스 이더의 NFT 트랜잭션이 84%나 차지한다 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블러에 있는 가중치가 이더를 계속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로도 좀 잘 쓰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선물 1일 총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최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FTX 붕괴 이후 역대 최대급까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또 보게 되면 테더의 랜딩 프로토콜 이율이 26%.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겠다. 난 스테이블코인 아무것도 못 믿겠어. 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이 대출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절묘한 타이밍 때 이 정도 수익권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자들에 따른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2월 24일 이후 보유량이 마이너스 5296개가 감소가 됐다. 여기에서 풀인 쪽에서 많이 판매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XRP 또 안 좋은 소식인데요. XRP 쪽에 서도 실리콘뱅크에 따른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움직임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EDXM에 리플 상장 안 한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일단은
뭐 소송 결과 보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메디블록은 국세청 의료정보 통합관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 세무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뭐 냄새를 맡고 진입을 했는 것인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DC 매수하지 않고 있으면 스마트머니 지갑의 총 보유량과 스마트머니 주소의 수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패그 소매 중심이었고 기관 전문자금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지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아직도 자금이 들어왔지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1달러가 아직 안 됐습니다. 1달러가 아직 안 됐죠. 그리고 테더는 그래도 잘 방어해주고 있고 BUSD 빼놓고는 1달러 패깅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뭐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또 이번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팔면 저는 수익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샀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수익권. 1차 제가 이때 샀고 그 다음에 2차 이때 샀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는 여전히 평단을 낮추는데 아주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제 이력을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욕하시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제 돈 지키기 위해서 저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걸 같이 공유하고 여러 의견 비판적인 내용 잘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 아까 XRP 이야기 나왔죠. 비슷한 매개체로 스타트업은 이번에 자금을 줘야 됩니다. 예치금이 대부분 우리 사원들 월급이나 이런 거 줘야 돼요. 그런 거 잠깐 은행에 있다가 맡겨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이 일단 묶였습니다. 보상은 해준다라고 했어. 근데 일단은 저 돈이 나오려고 하면 주긴 준다라고 하지만 언제 줄지 모르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은 환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저번에도 이 덩어리 시총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 있는 자금, 공모자금일 뿐이지 얘네들에 있는 재단에 있는 규모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스타트업일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있는 자금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예, 가격의 압박이 아니고 운영하는 자금,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단들도 뭐 그냥 뭐 기부활동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량 주력 핵심 개발진들이 이탈할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이 딱 터졌어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도 터졌고 실버 캐피탈도 망했죠. 그러면 그러면 자금 경색이 스타트업에 있는 여기 크립토의 스타트업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VC 애들도 돈이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 받았던 거 얘네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돈 부족하면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재미없는 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극단의 문제점은 일단은 방어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있는 내용들이 상당한 압박감이 줄 것 같긴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